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5.18 망언에 이어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찰 수사가 봐주기 부실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 고위 간부들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말레이시아 금융업자가 싸이를 통해 양 대표를 만났지만 성접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싸이는 SNS를 통해 양 대표에게 소개한 것은 맞지만 식사 뒤 먼저 자리를 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한때 세종과 충남, 광주에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K씨와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징계위에 앞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 4가지 중징계 처분 가운데 하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을 소환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공방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도 국정원의 업무 보고를 받는 국회 정보위에서 소환해야 한다. 아니다. 한국당 당 차원에서 소환하겠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어서 소환은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소환에 가장 먼저 적극적이었던 곳은 국정원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서훈 원장을 소환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취소되며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이해운 국회정보위원장이 맞섰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보위 소집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당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서 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대신 한국당은 당 차원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와서 당신이 그 할 얘기가 있으면 원장이 해명을 하든지 뭐 등등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오겠다. 반면 이해운 국회정보위원장은 국정원장 소집은 3당 합의 사항이 아니라며 위원장 직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기관장이 해서 안 될 일을 하거나 법을 어겼거나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상식이고 기본이고. 서훈 국정원장 소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정치셈법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외국인 사업가 2명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가수 싸이를 통해서 양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는데 싸이는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양현석 YG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인 사업가는 2명입니다. 이 중 말레이시아 금융인 조로우 씨는 싸이와 친분이 있어 양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우 씨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변호인을 통해 친구 싸이를 통해 양 대표를 만난 것뿐이라며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싸이 역시 입장문을 통해 양현석을 소개한 것은 맞지만
당시 자리에서 양현석과 먼저 일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로우 씨는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 혐의로 인터폴에 쫓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외국인 한 명은 태국인 사업가 라타쿤 씨로 역시 현지 언론을 통해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라타쿤 씨는 버닝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YG 측과 친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20대 여성이 상가 옥상에서 유서를 써놓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였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숨진 여성은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바로 옆 8층 상가 옥상에 올라가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여성이 병원에 온 건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서 채 몇 시간 만에 처지를 미관하는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때문에 여성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남편은 1차 조사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폭력 신고가 있었던 건 맞아요. 우리 여자분은 이제 맞았다고 하고 얘는 때린 적이 없다 하고. 경찰은 장례가 끝나면 남편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새벽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의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초만 늦게 들어갔더라도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상이 공개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남성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그 뒤를 한 남성이 뒤쫓아갑니다.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간 남성은 여성이 집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문이 닫히자 남성은 문을 두드리더니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제 새벽 6시 반쯤 30살 남성 A씨가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빌라엔 CCTV와 현관문 자동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상주하는 경비원은 없었고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쉽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범행 영상이 SNS에 공개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역 여성들은 평소에도 많이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불안해서 밤에는 이어폰 좀 한쪽 끼거나 아예 안 끼고 가는 편이에요. 술 마시고 말 거시고 그러신 분도 가끔 있거든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법원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게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가 요청한 영화 상영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연출해 지난 2017년 8월에 개봉한 영화 김광석입니다. 이 씨는 영화를 통해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부인 서혜순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많은 반론의 기회를 드렸고 그 내용들이 서혜순 씨가 인정한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 씨는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서 씨라고 주장했지만 서 씨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영화 개봉 뒤 서연 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경찰은 서 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고 서 씨는 이 씨와 김광석 씨의 친형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9개월 만인 어제 법원은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발뉴스와 SNS 등을 통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가 서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씨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석 씨의 친형의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영화 상영 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내용이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5.18 망언에 이어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이용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5주기 당일 받은 글이라며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라고, 민주평화당은 죄질의 정도에 비하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 수준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의당도 한국당이 스스로 패륜정당을 자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왔다며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며 일축했지만 야당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실해 보인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정책간담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진성당원 20만 명을 만들고 신문에 지지 성명까지 냈다며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요구합니다. 내년 4월 13일에는 비례대표는 당연히 우리 이해찬 충남 출신 대표님께서 한 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고 당 회의에서도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해가 불거지기 전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의석을 약속받고 선거 지원에 나섰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강행이 비례의석을 늘려 밀린 선거 외상값을 정산하려는 것은 아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셰너헨 국방대행 말을 이같이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 측은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최근 공개 면박하고 주요 행사에서 배제하는 등 둘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볼턴의 경질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갈등이 표면화된 건 미일 정상회담 기간이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북한의 유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뒤이어 볼턴 보좌관은 일본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참에 불참해 무성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볼턴은 또 귀국길에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나홀로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러곤 최근
중동 석유 관련 시설 공격 배후에 이란을 확정시하면서 긴장감을 높여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볼턴 보좌관을 억제하고 있으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관리는 볼턴이 외교를 책임졌다면 현재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도 마찰을 빚는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자 일각에서는 경질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는데요. 그러자 우리 게임업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입니다. 게임에 대한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며 근조 현수막을 내걸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게임 문화, 게임 산업 근조 현수막이 내걸리고 게임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한국게임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 관련 90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참석자들은 애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질병. 소식을 듣고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제 입에서는 탄식만이 맴돌았습니다. WHO 권고에 따라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가 발효되면 국내에는 2025년 적용될 예정입니다. 게임업계는 질병 코드 도입이 게임 산업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질병 코드화가 이게 본격화된다면 게임 개발자들이 상당수가 이탈을 하게 되고 게임 개발사들도 결국은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 전환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 실제로 게임 셧다운제 도입되었을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문체부와 복지부뿐 아니라 국방부와 중기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 없이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극장가에는 액션 스릴러물이 잇따라 개봉하고 있습니다. 대세로 떠오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액션 배우 마동석이 영화 악인전에서는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변신했습니다. 마동석은 형사와 손잡고 연쇄 살인범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던 악인전은 손익분기점인 200만 명을 가뿐히 넘기고 관객 3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하던 강한 마초 같은 느낌의 연장선이긴 한데 아마 그거에 거의 극단으로 몰고 가는 끝까지 가보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비스트에서는 살인마를 잡기 위해 살인을 은폐하는 형사와 이를 눈치챈 다른 형사의 쫓고 쫓기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배우 이성민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형사 한수를 열연합니다. 몸이 묶인 채 물에 빠지고 자동차 추격전을 펼치는 등 화려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과연 살인범을 잡을 수 있을지는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NC 양의지가 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산은 연장 접전 끝에 김재환의 끝내기 홈런으로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포수 마스크를 외국인 선수 베탄코트에게 넘기고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한 NC 양의지. 수비 부담을 던 양의지의 방망이는 1회부터 힘차게 돌았습니다. 1회 말 2사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양의지는 롯데 선발 장시환의 5구째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올 시즌 10번째 홈런으로 두산 베어스 시절이던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4회엔 박성민이 롯데의 바뀐 투수 정송정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적중시켰습니다. NC는 양의지와 박성민의 홈런포를 앞세워 전날의 패배를 서력하며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한때 퇴출설까지 나돌았던 기아의 외국인 투수 터너는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150km대 강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한화 타선을 공략한 터런은 삼진을 10개나 잡아내며 시즌 4승째를 완투승으로 장식했습니다. 기아 이창진은 한화 오선진이 2루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며 빈틈을 보이는 순간 홈까지 파고드는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잠실에선 두산이 연장 10회 말 김재환의 끝내기 홈런으로 삼성을 꺾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34명이 탄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고 우리 외교부는 해당 유람선에 한국 관광객이 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현재 인명피해 상황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기에도 예스럽고 고풍이 느껴지는 자동차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러시아 니지노브고로도주의 한 도로 위를 멋들어진 클래식카들이 점령했습니다. 차량 제조업체인 가즈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자동차들인데요. 이 자동차들은 모두 1932년에서 1988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구소련 시대에 생산됐던 차량 소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자동차의 역사와 세월의 추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출근길 세종에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을 포함해 충남과 광주, 전북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래도 먼지는 오래 머물지 않고요. 오후가 되면서 차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옷차림은 어제 날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요. 낮에는 따가운 햇볕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5도, 청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동해안이 더 덥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일부 서해안에서는 안개가 끼어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차츰 전국의 하늘에서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에 이어서 경북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사이엔 영동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16.2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춘천 27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강해지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 웃돌겠고요. 다음 주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